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푸틴의 러시아가 결국 스스로 전범 국가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고수해온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 주 내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침공을 시작하며 우크라이나의 전력 무력화와 우크라이나 내 신나치주의자 척결을 목표로 한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치 잡겠다며 전쟁을 벌인 푸틴이야말로 더 나치스럽네요. 그러나 당초 몇 주 내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한 고전에 시달리며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세 실패에 격분해 있으며 특히 군 수뇌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특수작전 용어를 버리고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과 대중동원이 내려지는데요. 동원이 이뤄지면 예비군을 소집하고 징집기간 1년을 초과한 징집병들도 군에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현지에서도 전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푸틴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날이 바짝 서 있는 이유는 러시아 무기 체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개망신을 당한 데다가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까지 약 9주간 러시아군은 약 580대의 전차를 손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당 45억 원을 기준으로 삼을 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차의 킬러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당 1억 원의 가성비를 지닌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블린과 엔로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의 뛰어난 성능 역시 이번 전장에 이견없는 게임 체인저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 전차의 형편없는 성능을 피해를 야기한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정보 사이트 워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전차의 상층 부위인 포탑이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돼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전차 자체의 능동방어 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점과 포탑의 설계 결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포탑이 솟아오르는 현상은 러시아제 전차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전차는 산악지형이 아닌 평화에 특화되어 있는 설계로 포탑 모양이 작고 납작한 형태입니다. 피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이러한 이유로 자동장전 장치도 포탑 하부에 꾸역꾸역 넣은 탓에 내부 공간이 좁아 별도의 탄약고를 둘 공간 없이 포탑 내부에 예비탄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전차이지 사실상 움직이는 화약고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에 조그마한 폭발에도 전차 내부에서 예비탄 40발이 동시다발로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전통인데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 소속 전문가 샘 벤데트는 우리가 목격하는 건 러시아제 전차의 설계 결함이라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맞으면 빠르게 탄약에 불이 붙고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포탑이 말 그대로 터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허점들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들을 미쳐 날뛰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블린만 있으면 지상전에서 결코 손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제블린을 공급했던 미국이 자국 내 비축 물량이 감소해 더 이상 제블린을 제공해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달 중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제블린 미사일을 제공하는 바람에 미국 내 재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무기 비축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마크 켄시언 연구원은 미국은 제블린 비축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미국 보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공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미군이 보유한 비축분은 2만 5천 기 정도였는데요. 이 가운데 7천 기가량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블린과 스팅어 등은 제조 공정 가운데 일부 부품들의 생산 기간이 무척 길고 하청 공급업체의 양산 능력에 한계가 있어 원하는 만큼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무기를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히토류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비상사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산 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국내 방산업체 방문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는 확고합니다. 한국형 제블린 형궁과 한국형 스팅어 신궁인데요. 대전차 무기인 형궁은 제블린처럼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하며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발사 직후 사수가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수가 공격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통상 제블린의 가격이 한 발당 1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에 비해 현궁은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관통 능력과 유효 사거리도 현궁이 제블린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랜 전투로 대전차 미사일을 빠르게 소진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현궁을 탐낼 수밖에 없다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또한 대공 미사일인 신궁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운용되며 무게가 15kg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하고 최대 사거리는 7km에 이릅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의 AN2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돼 헬기 킬러로 불리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3년 신궁 본체를 개발한 데 이어 2014년 핵심 장치인 탐색기 개발까지 성공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신궁도 현궁처럼 발사후 망각이 가능하고 특히 플레어 섬광탄과 같은 기만 장비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정확하게 식별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동안 불곰 사업으로 명명된 한국과 러시아의 방산 협력으로 한러는 사실 오랫동안 원만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으며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 비살상용 군수 물자와 의료 물자 등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최근 방위사업청 관련 자료에서 신궁의 에스토니아 수출 예비 승인 관련 검토 의견회신이라는 제목의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우회적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국마저 우크라이나 임적국인 슬로바키아 수출 예비 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인 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서 에스토니아가 0.79%로 단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현궁의 수입을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 역시 0.05%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에 판매된 현궁과 신궁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경로든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혹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구형 유도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한국의 신형 휴대용 유도탄 미사일로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무기 고갈 문제에 맞닥뜨리며 이제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까지 요청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는데요. 푸아다 추티나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장비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 국가의 협력은 이번 스토리로 인해 더 긴밀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국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 중국을 보라. 중국이 칭찬하면 못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비판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드는 거 보니 러시아 잘못이 맞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발사 5초전, 4초전, 3초전, 2초전, 1초전, 발사! 유도탄 발사 5초 전, 4초, 3초, 2초, 1초, 발사!